3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해야 하죠. 네, 맞고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없다. 원래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나서 추인해야 되기 때문에 소멸하기 전에는 추인할 수 없는 게 맞는데 법정 대리인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44조에 나와 있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소멸된 후에만 해라. 하지만 법정 대리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전에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 이거죠. 번복할 수 없게끔. 그냥 이건 뭐 기본 내용들이어가지고 3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조건이 성량한 법 위반하면 다 무효죠. 네. 조건만 무효인 게 아니고 다 무효예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 조건이다. 받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받는 거를 조건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받지 못하게 되면은 토지 계약이 무효로 된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는 걸 조건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끔 하는 거니까 해제 조건. 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미 성취한 조건이니까 조건을 거는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걸었으면은 그냥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무효가 아니고. 이 정지 조건이라는 건 이 조건을 달성해야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미 지금 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거나 마나 뭐 상관이 없죠. 이미 조건이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효과가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 조건을 걸 당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이 경우에는 그러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냥 유효다 이거죠. 네. 그래서 무효가 아니고 3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반을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없고 그쵸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다 전부가 무효된다. 35번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담보를 할 수 없다. 기한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기한부 권리는 처분 담보로 할 수 있죠. 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가 도래하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기한에 이건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다 조문 내용이죠. 아 너무 이렇게 그냥 막 좀 총칙만 이렇게 40문제 푸니까 너무 지치네요. 날도 더운데 진짜. 아 그냥 물권 채권을 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진짜 재미도 없고 총칙은. 35번 보면 이게 149조인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고요. 154조로 내려가 보면은 이 148조 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처분 또는 담보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여기 준용 규정이 있죠. 154조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뭐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고 좀 총칙만 40문제를 풀려니까 너무 지치네요. 이게 좀 약간 재미도 없고 물건 채권이 차라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도 나고 그렇지 이거는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뭐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정지 이런 게 없고 뭐 그런 게 있죠. 둘 다 있는 경우에 둘 다 적용되고요. 점유를 침탈받은 자의 침탈자에 대한 회수권은 1년이죠. 이거 제척기간입니다. 네, 1번 틀렸고요.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되지만 채무의 승인,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고요. 성질상 그래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입니다. 둘 다 만료되면 사라진다는 소멸한다는 건 똑같은데 소멸시효의 기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단축 경감은 가능하죠. 연장 가중은 안 돼요. 근데 제척기간은 뭐 그렇게 막 단축하고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안 되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에 관한 기간은 이건 제척기간이죠. 재판관도 재판의 권리 행사 기간이다. 이번이 틀렸고요.
37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주의 토지통행권은 독립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죠.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하고 피담보채권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저당이 걸려져 있는 거는 그걸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지,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소멸시효 기간 진행합니다. 그리고요,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플러스 자기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뭐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이전해 줬어도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판례 37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고요.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38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부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라는 때부터 진행하고요.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위임사무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그렇죠? 근데 임치는 임치 시점부터, 임치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에요. 위임이랑 임치를 구분해라. 그래서 임치한 때부터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지한 때부터가 틀렸습니다. 이미 기출 논점이죠, 이미. 2차에서도 중요한 논점, 2차에서 이미 기출로 나왔던 논점이고. 39번 의뢰 상대로 이렇게 했대요. 소장 부분 받았고요. 답변서 제출했답니다. 법원은 소를 각하했고 그 1억 원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했답니다. 그러면 원래 소가 각하되거나 이러면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재판이 패소한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지금 소를 각하다는 게 3월이죠. 이때부터 6개월 이내, 그 9월 20일 안에 7월 22일 날 지금 다시 소를 제기했죠. 이러면은 이 6개월 안에 했으니까 최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최초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 주죠, 소급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초 소 제기 당시 2023년 8월 10일 이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6개월 안에 했기 때문에. 재판이 나온 이후에 6개월 이내에 했죠. 소멸시효 효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 단독 문제가 지금 몇 개야 지금. 소멸시효로 4문제를 냈어요. 여기까지 하면 5문제를 냈네요. 지금 소멸시효만 36번부터 지금 쭈루룩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와, 이 총칙에서만 40문제를 내니까, 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 전에 상계할 수 있다. 이거 495조, 496조, 497조, 498조 상계에 관한 엄청 중요한 조문들이죠.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그런 기대를 인정해가지고 기대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당사자의 그 묵시적 의사를.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이 이렇게 소멸되면 이득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장할 수 없다가 맞고요. 본래의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 소멸되었다면 채권이 이행 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소멸한다. 그쵸? 이 채권을 청구하려면 이게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 있어야 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이렇게 시효로 소멸이 되면 완전히 그냥 이거는 이제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아예 그냥 상실되죠. 애초부터 없던 채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 채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런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들이 당연히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이런 중요한 판례 있죠. 이것도 2차 판례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 약정해 준 경우, 그러면 이건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봐야죠. 시효 이익의 포기로 봐야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거 찾는 거죠. 4번 틀렸네요. 판례 40번에 후순위 담보권자의 지위는 이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이렇게 이익을 보는 건 맞아요. 배당액도 증가하고 담보권 순위도 상승하죠. 그렇지만 반사적 이익이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 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2차 판례입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들이죠. 그래서 민법은